앞으로 몇 년 안에 어쩌면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먹던 음식들이 식탁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고 또 측정할 수 있는 거대한 힘 때문에 우리 식탁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됐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좀 보세요. 이게 어디냐면 바로 춘천 도심 한복판에서 자란 바나나입니다. 아니, 열대과일의 대표 주자인 바나나가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다니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바로 이 놀라운 실제 사례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춘천에서 바나나라니 진짜 신기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해졌나 보다 정도로 설명하기엔 뭔가 부족해 보여요. 이 현상 뒤에는 훨씬 더 거대한 변화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춘천의 바나나는요, 그냥 신기한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아주 거대한 변화를 알려주는 일종의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춘천의 바나나에서 시야를 한번 쫙 넓혀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바나나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음식 지도 전체가 말 그대로 통째로 움직이고 있다는 더 큰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 두 지도를 보면 정말 많은 게 보입니다. 왼쪽이 1970년 그리고 오른쪽이 2015년의 사과 주산지 지도인데요. 와, 불과 45년 만에 사과 재배의 중심지가 경상북도에서 저 위 강원도까지 북쪽으로 쭉 올라간 게 한눈에 보이시죠? 이건 정말 극적인 변화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 이 슬라이드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왼쪽은 1973년, 오른쪽은 2017년의 평균 기온 지도예요. 전국적으로 붉은색, 그러니까 기온이 높은 지역이 확연히 넓어졌잖아요. 결국 뭐냐면 농작물 재배지가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니라 사실은 기후지도가 변해버린 거고 농업이 그 뒤를 필사적으로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과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 지도 좀 보세요. 복숭아, 포도, 심지어 제주도의 상징이었던 감귤까지 우리나라의 핵심 작물들이 전부 다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북쪽으로 더 시원한 곳을 찾아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전국적인 대이동 수준이죠. 음식 지도가 이렇게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이 거대한 문제의 해결책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기후변화라는 도전 앞에서 과연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식탁을 지켜낼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비교하면 차이가 아주 명확해져요. 전통 농업은 아시다시피 안정적인 기후, 넓은 땅, 그리고 엄청난 양의 물이 꼭 필요하죠. 반면에 푸드테크는요, 기후랑 전혀 상관없이 훨씬 적은 자원으로 심지어 실험실에서 식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푸드테크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선두주자가 있습니다. 바로 동물세포로 키우는 배양육, 식물로 고기 맛을 내는 대체식품, 그리고 미생물을 작은 공장처럼 쓰는 정밀 발효 기술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요즘 아주 뜨거운 배양육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아니, 세포 하나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먹는 소시지가 된다니 그 놀라운 과정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먼저 동물에게서 세포를 아주 조금, 고통 없이 채취해요. 그리고 이 세포를 영양분이 가득한 배양액에 쏙 넣으면 세포가 스스로 분열하고 자라나서 우리가 아는 바로 그 근육 섬유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조직을 수확해서 일반 고기처럼 요리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배양육은요, 고기 맛을 흉내낸 가짜 고기가 아니에요. 그냥 키우는 방식만 다를 뿐 이건 완벽하게 진짜 동물 고기라는 점입니다. 근데 배양육만이 유일한 해답은 또 아닙니다. 기술은 완전히 다른 접근도 가능하게 하거든요. 뭐냐면 바로 식물에서 우리가 아는 계란이나 고기의 맛과 질감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거죠. 식물성 고기가 어떻게 그렇게 진짜 고기 같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이 바로 햄이라는 분자에 있습니다. 고기 특유의 그 풍미랑 감칠맛을 내는 핵심 성분이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이 콩뿌리 같은 곳에서 이 햄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식물성 고기에 더해서 와, 정말 놀랍도록 진짜 같은 맛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지만 진짜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실 실험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손에,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 문장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마트에서의 10초가 100조 원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가 마트에서 무심코 제품 뒷면을 이렇게 쓱 살펴보는 그 짧은 순간에 거대한 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뜻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장바구니에 뭘 담느냐는 건 그냥 저녁 메뉴를 고르는 행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는 이런 식품 시스템을 원합니다 라고 투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꼭 거창한 행동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의 이 작은 선택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식탁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직접적인 기후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식탁 위의 음식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